제가 여러분하고 스페셜 DJ를 맡게 된 기념으로요. 또 새로운 기념으로 노래 한번 해야지. 노래는 나중에 하고요. 스페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이대로 그냥 살리세요. 가요. 좋아. 할 게 없어 지금 뭐라 좀 해.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그냥. 같이 가자. 힘든 길 걷지 마. 뭐였지 정말? 쉽지 않았잖아. 더 이상 이런 길 가지 마. 메가랜드와 함께 공법 3인방과 함께 안내해드리는 공법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갑시다. 네,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설명회 때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메가랜드 오면 꼭 노래를 해야 되나 봐요. 막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다 좋은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아. 우리가 노란색이 좀 있어 노래할 것 같아. 나 노래 안 해요. 상철이도. 절대 노래 안 해. 노래 좋아하잖아. 나 노래를 안 해, 근데. 노래를 안 해? 저번에 그 올라온 거 보니 노래 많이 부르던데. 억지로 돈 줘서 한 거예요. 돈을 줘야지 노래를 부르는구나. 가수구나. 그냥 막 부르잖아. 전 싸구려. 노래 좋아하니까. 메가랜드는 여러분과 함께 노래와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예. 에코라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쉬운 질문인데 사실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 두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상철 쌤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릴게요. 맨날 답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몇 번 해봤어요. 나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도 없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다 그렇게 해줬냐? 그렇게 내가 답변을 해준 대로 했냐? 안 했죠. 안 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본인의 성향과 상황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답변을 우리가 해줘야지만이 정확한 답이 나오지 일반적인 대답은 옳지가 않아요. 본인의 처한 상황.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질문할 때 보면 제가 이번에 처음 준비를 하는데 그치. 1차 과목을 지금 어디까지 받고 2차는 어디까지 했는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몇 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모의고사 24점이 나왔어요. 25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모르고 그렇지. 그리고 어디까지 공부했고 공부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인지 처음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답변을 쓰기도 되게 답변이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했을 때 효율적인 답변이 됐겠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현재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좋은 답변이 나오지.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본 이론을 봤는지 요약을 들었는지 기출을 풀었는지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정보가 없으니 일반적인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의 대답 어떤 거야? 열심히 하세요. 그게 다지. 일단 기본 이론 동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할 수밖에. 애들이 그런 말 썼어. 질문 들어왔을 때 원하시는 점수가 얼마인가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답이 왔어. 40점이요. 그러길래 기본 이론이나 보세요. 딴 거 필요 없어요. 학급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분명히 본인의 상황을 분명히 아시고 설명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요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서요 yes or no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주 하죠. 재밌네요. 이거. 근데 가져간다니까 그거. 줄게요. 네, 다음 코너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네꼬라가 대신 결정해 드리는 yes or no라는 새로운 코너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사연 이슈에서 미처 답해드리지 못했던 질문들 무엇이든 아무거나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요 메꾸라가 결정해드립니다. 실제 우리가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매번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 앉아가지고 야식 뭐 먹지? 치킨 먹을까? 족발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둘 다 먹어야지. 그쵸. 저는 근데 짱깨집에 가면요 맨날 고민하다가 결국은 짬뽕이에요. 맞아. 항상 그래. 맞아.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때 짬뽕 짜장 하다가 결국에는 짬뽕 가잖아. 맞아. 짬뽕이 짜장이에요? 저요? 전 짜장. 짜장. 전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확실하네. 맞아. 일관성이 있어야 돼. 친절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결정을 우리 메꾸라가 해드리는데요. 중개사 공부할까 말까 주말에 소개팅을 가는데 뭐 입지? 소개팅 하고 싶다. 말고요. 시험 끝나면 뭐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정해드려서 사연 남겨주시면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요. 김소땡님의 질문인데요. 네. 11월부터 매일 4시간씩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4시간. 네. 곧 있으면 설날인데요. 조금 쉬어도 될까요? 황철쌤, yes or no? 안 된다. No. 희상쌤, 예스. yes. 좀 쉬어라. 쉬어라. 나는 yes. 예스. 두 번째, 박은땡님의 질문입니다. 예. 공인중개사는 운전도 필수인가요? 면허증 딸까 말까요? 희상쌤, 따야 됩니다. yes. 예스. 상철쌤, 예스. yes. 아, 저도 yes. 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선땡님의 질문인데요. 수험생 고민 냉정한 피드백을 준다. 고민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해 준다. 상철쌤, 냉정한 피드백을 준다. 냉정한 피드백. 희상쌤, 전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위로와 격려를 준다. 네. 두 분이 참 보면 안 맞네요. 참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스와 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내용이에요. 예. 11월부터 4시간씩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날 좀 쉬어도 될까요? 물어보는데 일단 제 생각은 좀 쉬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근데 다 쉬지 마시고요. 그럼 쉬지 말란 얘기잖아요. 하루만 쉬세요. 하루만. 한철쌤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했죠? 아, 저는 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퍼집니까? 이게 그 가방 신자라고 있어요. 이게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매주 꾸준히 가다가 한 번 가방 신자. 가방만 들고 다니니까. 가방 신자? 근데 한 번 갔다가 한 번 쉬잖아요. 다음 주에 가기가 싫은 거야. 그치. 나는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쭉 귀찮은 해오다가 거지. 쭉 해오다가 한 번 내가 이걸 좀 틀어놔 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불타는 게 늦게 붙어서. 맞아. 전 뭐 성격상 자기가 뭐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때 쉬어버리면 3일에서 4일이잖아요. 그러면 공법으로 따지면 국토기법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야. 근데 그 시간을 버렸을 때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까. 어차피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약간은 쉴 수 있겠지만 빡세게는 안 해도 완전히 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면서 쉬어라. 이건 예스와 노보다는 좀 섞어서 가야 되겠네. 그렇죠. 설인데 부모님 오셨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은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퍼지지 말고 공부를 좀 여유 있게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끔 가다가 저 시험 공부한다고 설 명절에 시댁에 안 가고 어머니 찬스잖아 이게. 어머니 공부할게요 이러면서 안 가는 분이 있는데 정말 용감하신 분인 거죠. 자신감 있는 거죠. 이상쌤은요? 저는 좀 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우리가 항상 365일 일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쉬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콧바람도 쐬고 좀. 맞아요. 그래서 한 4일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다 까먹어도. 왜냐면 그렇다고 머릿속에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저 계속 공부만 하면은 기계도 아니고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시험이 1년 시험이잖아. 10월 달까지 가야 되거든. 마라톤이야. 쉬다 가야지. 계속 뛰라 그러면 어떻게 뛰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난 좀 잔인해요. 잔인해.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쉬시긴 쉬시는데 적당히. 저는 4일 내내 쉬는 건 반대. 그죠? 하루 이틀 정도만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 테일러식이 맞아. 그죠? 그러니까 나 같은 성격 있잖아. 근데 약간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그거야. PT를 끊었는데 일주일 가다가 한 번 안 가서 그 다음에 계속 안 간 사람은 쉬면 안 돼. 안 되지. 네. 근데 성향이야 그것도 그러면? 전 성향 같아요. 성향도 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개인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 그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쉬면은 퍼진다. 또 뭐 이게 나 자신 알기 뭐 이런 때문에. 것들. 근데 그 말도 맞는데 이 김소땡님의 질문을 보면 앞에 놓친 게 하나 있는데 11월부터 매일 4시간씩이래요. 근데 이 4시간이라는 공부량이 사실은 충분하다고 느껴지진 않거든. 맞아요.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시간 정도라면은 다 놀면 안 된다고 봐. 만약에 평소에 10시간씩 공부하는데요.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지 않아? 상대적이죠. 그죠? 그런 점은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에 내가 얼마 정도 할 수 있는데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지. 가능한 시간대가. 근데 완전 쉬는 것보다는 좀 적당히 쉬면서 부족한 공부 채우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박은땡님의 질문인데요.
공인중개사는 운전도 필수인가요? 면허증 딸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우리 실무의 왕이신 우리 상철 쌤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네,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토지 중개를 하는데 땅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운전을 못해. 그럼 이제 손님, 즉 고객 클라이언트한테 자 이제 그 주소를 불러주고 운전해서 간다. 저는 다시 거기 안 갑니다. 그렇죠. 내가 운전해서 땅을 그렇지. 보러 간다. 맞지. 그리고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단지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개, 10개 동이 있으면 이게 1동에서 10동까지 가는 거리도 5분 거리야. 걸어가면 10분 거리야. 근데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걸어가자 그러면 일단 클라이언트 안 갑니다. 이거는 일을 해본 사람만 알아. 나중에 둔촌중 5단지 완공돼봐. 그거는 15분씩 걸려. 아유, 이게 집 하나 보고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2개 보는데 그렇지. 뭐 몇 시간 걸려요. 나 저번에 리산지 집 보러 갔는데 그때서 그때 10분 걸리더라니까. 그렇지. 거기는 단지가 크잖아. 근데 되겠어. 운전을 못 한다? 그럼 이거는 중개만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이죠. 기본. 중개사 하시면서 요즘 세상에 운전을 못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손님을 데리고 걸어다닐 수는 없죠. 근데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게 여성분들 중에는 많은데 남성도 많아. 그래? 생각보다 많아. 많더라고. 왜 그러지? 그래서 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이거 봐. 면허증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나는 그 차의 레벨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큰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좀 좋은 차를 해야죠. 좀 의전해야지. 많이 좀 하나요? 의전해야지.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저는 이제 토지 쪽을 하다 보니까 일단 차가 너무 좀 약간 그러면 약간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운전하고 다녀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눈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서 조금 레벨이 좀 너무 낮다 그러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요.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좀 올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차들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큰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중개하는 법인들 보면은 200억짜리 뭐 하다못해 뭐 시계라든가 무슨 뭐 이 옷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신경 써요. 펜 같은 것도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사인할 때 쓰시죠 이렇게 오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그런 거에 일은 아닐까요? 약간은 그래도 조금 레벨을 맞춰주는 게 면허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의전에 맞게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이지 하는 생각 들어요. 단지 내 아파트 돌아다닐 때는 좀 작은 차 마티즈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이 약간 땅 보러 가는데 지역마다 다르지. 뭘 하냐에 따라 좀 약간 달라. 그리고 아파트가 무슨 뭐 청담 무슨 뭐 어디 80만 원짜리 보러 가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약간은 그래도 그게 무시를 못한다. 맞아.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박은땡님의 결정은요. 운전면허증 당장 따십시오. Right now. 그거 따야지. 그렇죠? 시험 보고 나서 따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재미삼아 힐링하시면서 따면서 공부하세요. 오케이. 그렇죠? 네. 해결됐어요? 해결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선땡님의 질문입니다. 수험생 고민을 해결할 때 냉정한 피드백을 준다, 위로와 격려를 준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상쌤 어느 쪽인가요? 저 위로와 격려를 준다. 위로와 격려. 또 이런 말들은 또 이상쌤 착한 남자 같아요. 따뜻한 남자. 저는 뭐 이렇게 냉정하게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하고 힘든데 나까지 막 냉정하게 막 얘기하면 또 멘탈이 약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지. 지금부터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노래 좀 그만해. 그만 좀 있어. 막 얘기하는데 노래도 못하게 하네.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진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당신들 위하고 있다. 이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 힘을 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사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머리 되게 나쁘네, 공부 되게 못하네, 그때밖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는 그건 X.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애 땡땡에 많아요. 그럼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그쪽에 많더라고. 그래? 저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가요. 근데 특히 9월달, 10월달에 제일 힘들잖아요. 그때도 많이 틀려.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분들이
그냥 뭐 농담을 하는 거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정말 열심히 하고 또 합격을 해서 다른 얘기는 안 해. 그 얘기를 해. 끝나고 나서 그때 그 멘트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 난 그 용기를 얻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근데 멘트가 그게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 번. 그런 멘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난 앞으로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공부 처음 하는 거잖아. 공부 모르잖아 잘. 근데 그분들을 이게 다독이면서 끌고 가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그게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남자인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따뜻한 남자. 네, 그렇죠. 따뜻한 그럼 남자. 우리 네. 차가운 남자 고상철 의원님께서 도시남. 도시남. 제가 왜 냉정한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렸냐면 5월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5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처음 왔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진도가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자기는 동참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뭐 직장을 다녀서 끝나고 나면 제가 최대한 뭐 시간을 뭐 공부한다 그러면 잠을 쪼개면 4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할 수 있겠다 하길래 이 사람한테 동차를 하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 이 동차를 해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았어. 내가 딱 봤을 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시면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니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능한 퍼센트를 따졌을 때 1차를 일단 해서 집중해서 따시고 2차를 가는 게 저는 그래도 확률이 80, 90%인데 동차로 갔을 때는 1차도 안 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이게 냉정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냉정한 거 얘기한 거고.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냉정이하고 형식하고 똑같은 건가 지금? 글쎄. 약간 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얘기한 거에 반대되는 개념의 같은 말 같아요. 그래요? 결론적으로. 현실하고? 같은 말 같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말인 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냉정한 피드백을 준다는 현실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다만 희상쌤 말대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같이 용기 잃지 않게 끌고 가는 한다는 거지, 거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맥락이. 사례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이 이 사람한테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아. 얘는 무조건 이번에 따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넌 못 따.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런 질문 올라온 적 있었어요. 9월 초인가 질문이 올라왔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동참 오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9월 초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있다가 안 됩니다. 이러고 말았거든. 이건 냉정해야지. 이런 거. 거기서 위로할 수는 없지 형. 나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힘들 때 그런 얘기하는 거지. 형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는 이런 힘듦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를 위로한다는 얘기고.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9월달에 온 사람한테 내가 학교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이상해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질문은요 같은 말 같아요. 냉정한 피드백은 현실에 맞게 한다는 얘기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성태님께서는요 둘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다 고려하셔서 우리가 결정을 내드린 거니까 뭐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하지 않으시면서 발음이죠. 발음이 좀 엉켰습니다. 가보시고요. 그때는 내 다리 다쳐가지고 그때는 그냥 다리 질질거리면서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때. 몇 개월 동안? 그때 2개월 동안 11월, 12월 달 다녔는데 택시 타고 다녔어. 발목을 다친 거야? 여기 쓸개골. 쓸개골? 나간 거야. 다리 다치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계셨었잖아. 김희상 쌤이 다리를 다쳤대. 다리를 다쳤는데 이제 제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김희상 쌤 유명하니까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다쳐서 이제 강의를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뭐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제 기억에는 이제 하루 한 주 정도는 휴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회사에서 왜 예를 들면 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 쉬었으니까 이제 해야 된다. 뭐 희상 쌤은 아직까지 이제 아픈데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수술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럼 저거 했겠네. 깁스 했죠 당연히. 강의를 막 강제적으로 막 해야 된다. 의무감을 막 준 거지. 그래서 막 마음이 상했다. 내가 그런 얘기를 갖다 어디서 그때부터 약간 빈정이 그래. 서운했죠. 사람이 다쳤는데. 그렇지. 회사에서 걱정을 해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찾으니까 와야 된다. 그게 11월 내가 10월 달 시험 끝나고 그 인문 강의였을 2년 갈 때 됐을 때
시험 끝나고 좀 제주도 갔다 다쳤어요. 그때 이제 10월 시험 끝나니까 그 여행 사이에 중간 사이에? 그러니까 11월 강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못 하게 됐잖아. 일주일은 쉬래. 그 다음부터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기부스하고 택시 타고 이거 갖고 한 거야. 그것도 운전도 안 되니까. 토요일 날인데 오후 수업도 했어요. 완전히 최악이었어. 너무 힘들었겠네. 너무 했네.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느낌이 별로 이제 좀. 그 약간 이게 지금 사람을 사람으로 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좀 약간 기계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그쪽에서는 또 대표 강사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강의를 하시긴 하셨겠죠. 근데 마음이 했는데 좀. 이게 유들이라는 게 없잖아.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동영상으로 좀 봐라. 뭐 한 2, 3주 정도는. 그럼 하나만 찍으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그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기초 인물이니까. 12월이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푹 쉬고 좀 했는데 안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녹아내면서 안 약간 된다. 유명한 일화였어요. 그 에피소드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약간 회사하고 되게 좀 서운했어. 회사하고 이제 김희상 교수님하고 전면적으로 좀 약간 사이가 안 좋다. 약간 대치. 약간 나는 좀 아직 아픈데 그 회사에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저도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 안 들었나 보다. 나 듣긴 들었는데 다 쳤다는 얘기만 듣고 관심이 없구나.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어. 많았어. 그 강의를 잘해서 그래. 강의를 강의를 잘해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에피소드 듣는 거. 뒷담화를 되게 좋아하거든. 뒷담화. 그래서 가잖아.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최소 하루에 7시간 정도로 서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체력 관리를 이제 어떻게들 좀 하시는지. 우리 이상 쌤은 체력은 좀 좋으시죠? 저는 내적인 체력이 좀 강한 편인데 좀 말랐는데 약간 좀 강골 좀 스타일이 좀 그런 것 있어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헬스를 꾸준히 해요. 지금도 계속 하는 거잖아. 뭐 스쿼트 70 이상 막 하고 80 들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저께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는 거야. 80은 안 되겠더라고. 그럼 일주일에 몇 번 헬스를 하시죠? 3일 정도 가요. 3일 정도 가는데 좀 가고 싶거든요. 좀 몸이 좀 막 찌뿌둥하고 그러면은 가야 돼. 그럼 가면서 확 풀려. 뭐 요즘은 건강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걷고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걷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자전거 타는 거랑 그리고 집에 자전거 있어요. 자전거. 그 TV 틀어놓으면 내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 같이 들어와요. 내가 막 달리면 누가 나를 이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잡아야 돼. 잡으면 10원씩 들어와요. 한 명이 이길 때마다 10원씩 올라. 10원씩? 10원씩. 그러면 하루에 100원 정도 벌었다. 그럼 땀이 그 앞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근데 여자분한테 지는 건 좀 그렇다. 저거만 좀 이기시작해서 막 하다 보면은 한 30분 달려. 근데 빡세게 30분 달리기 때문에 효과는 되게 좋고. 그리고 나는 원래 체질이 좀 약간 튼튼하게 태어났나 봐. 남들처럼 막 강의하고 나 힘들어요 나 이런 게 없었어요. 내가 지금 22년 3년 했는데 강의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힘들어서 막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반의 얼굴이랑 저 야간반의 얼굴이 같아. 근데 오전반의 얼굴하고 야간반 얼굴이 좀 다른 분이 있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차이 많지.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 네, 저는 오전하고 야간이 똑같아요. 그게 체질 타고난 것 같아. 체질. 네, 체질 자체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막 야간반 저도 그래요. 힘든 적 있어? 저도 약간 강골이에요. 다 강골일 것 같아. 두 분 다. 그래서 뭐 이렇게 텐션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제 스스로가 좀 더 이렇게 좀 책찍질해서 야간반한테 미안하잖아. 그렇죠. 좀 노동해서 정신력도 들어가야 되죠. 어떤 그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어떤 운동 같은 거 추천 혹시 고상실 쌤은 전 계단을 다니면서 효과 제일 좋았던 게 무릎 안 나가요? 안 나갔어요. 내려가는 거는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올라가는 것만. 네. 원래 계단 운동 기본이. 저희 집이 23층인데 이게 13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칭 했는데 걸어 올라가는 거야? 걸어 매일? 그럼 장난 아닌데. 이게 지하에서 안 올라가고 지하에서 1층이 좀 여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서 내리고 마음 먹고 이제 1층에서 맨 꼭대기 층에 사는 거야? 30층까지. 아. 그래서 23층에 딱 올라왔는데 맨 처음에는 18층, 19층이 되게 힘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 23층 한 번 가면 18층은 안 힘들더라고. 한 번에 가나요? 안 쉬고? 한 번에. 안 쉬어요. 안 쉬고? 네. 대단한데? 계단 걷기는 우리 수험생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운동이네. 계단 걷기. 우리 이제 무조건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김희상 쌤은 뭐 이렇게 혹시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중에 추천해 주신다면 이 저요? 운동은 좀 체력이 좀 헬스장을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거.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시간적인 부분도 좀 있을 거니까. 런지도 있고 많죠. 집에서? 팔굽혀펴기도 있고. 팔굽혀펴기 하시나요? 네, 하죠.
내가 아직 버섯 못 봐가지고 싸우면 갑시다. 잔 근육 같은 걸 좀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쬐끄만 그 잔 근육 있죠. 그 늘리는 운동을 좀 해요. 그 PT 받으시면서? 네, 그렇죠. 막 이렇게 되지 않는데 잔 근육이 이뻐요. 네. 보고 싶다고. 우리 한번 벗겨 봅시다. 공약을 하나 걸고 이걸 못하면 벗는다. 벗는 걸 좋아해지. 나는 못 벗어요. 왜 그러나 벗으면 흉식하다 그래.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 학원이 종로 3가잖아요. 네. 저는 을지로 3가에 내려요. 걸어오려고? 을지로 3가에 내려서 걸어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구나. 그리고 또 저는 한정거장 집에 갈 때도 집은 잠실역인데 잠실 나루역에 내려서 나루역에 내려서 여기 한정거장 이렇게 걸어가면 그 걷기 운동. 걷기 운동. 걷기 운동. 좋다고 하더라고요. 학원 오실 때도 이렇게 정말 너무 추운 날이나 눈 오는 날 아니면 너무 더운 날 아니면 이렇게 걷기 운동만 해도 하루에 10,000보 정도는 걷더라고요. 만보. 저는 10,000보를 갖다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 네, 계속 지키고 있어요. 네, 오늘 5,130보 돌았거든요. 이거 5,130보. 오늘 10,000보 걸어야 돼요. 올라가면서 만보 체험 되죠. 저는 7,020보인데 집에 갈 때 이런 걸 재고 다녀요. 한정거장 이제 저거 해서 가면 그거 만보 채우려고? 무조건 채웁니다. 무조건 채웁니다. 10,000보 채우면 10원 줘요.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얼마 전에 혹시 영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직 못 안 봤어요. 봤어요. 안중근? 안중근 나오는 거. 근데 거기서 안 울면은 사람이 아니야. 그거 보고? 나 진짜 통곡을 할 뻔했는데 거기서 남은희 씨가 그 엄마로 나오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항소하지 마라. 너는 엄마보다 빨리 죽어도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절대 굴복하지 마라 하는데 그냥 이 감정이 우리 어머니 생각나면서 찌릿찌릿하지. 그 딱 보고 나면 눈물 엄청 날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저희 아버님 계신데 이게 확 올라오는 거야. 보면 아마 대성통곡 하시겠네. 그렇죠. 지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되게 강하잖아. 저 강하죠. 근데 이게 돌아가신 거랑 살아계신 건 달라. 그렇지. 느낌이 더할 수도 있어. 그저 이렇게 덜할 수도 있지. 이렇게 형도 그때 한번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봤었죠. 그렇지. 그때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살아계실 때 정말 제가 잘해야 되겠다. 진짜 그래요.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돼. 정말.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제가 또 동네 알아주는 효자입니다, 제가. 효자 완전. 제가 엄청 부모님한테. 와이프가 좀 힘드시겠다. 와이프 힘들죠. 와이프 힘들어요. 다른 쪽으로 잘해줘야지. 와이프한테는 다른 쪽으로 잘해주고. 영국병을 사준다든가. 그렇죠. 이런 걸로 잘하셔야 돼. 그걸 잘해야 되고 또 부모님은 또 부모님한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둘 다 잘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건 쉽잖아요. 근데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그란토크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이 강의하면서 신념 같은 거 아니면 철칙 같은 거 아니면 좌우명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시면 하나씩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은사님이 은사님이라고 은사님은 아닌데 근데 좋아했던 분이 좋아했던 분이네. 근데 그분이 학생들은 믿지 마라. 학생들을 믿지 마라. 학생들을 믿는 순간 강의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과제를 줬는데 과제 다 해오셨죠?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 학생들은 분명히 안 했을 거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해라. 그래야 좋은 선생이 되고 좋은 강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그런 거 있어서 눈높이를 맞추는데 내가 당연히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 이거는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알 거라고 넘어가면 강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학생들 절대 믿지 말고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가르쳐줘라. 저는 그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러면 학생 믿지 마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단계별로 다르지.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는 알겠지. 그래도 또 설명하면 더 알게 돼.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엄청 걸릴 거야. 진짜 그게 끝이 없어요. 기상생 같은 경우는 어떤 좌우명이나 철칙 아니면 신념 같은 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시간은 시간인데 그 강의 시간을 저는 50분을 안 넘겨요. 그게 철칙이에요. 내용을 좀 끊더라도 왜냐면 50분 넘으면 학생들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강의를 던져줘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난 50분 꼭 지키고 50분 내로 하죠, 강의를. 그 다음에 이제 10분 정도는 쉬고 또 50분 하고. 대신에 이제 내 강의가 난 지루해지는 게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빨리,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들을 때 정말 50분 강의인데
5분도 안 지난 것 같아. 빨리 끝나. 예,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간 거지. 그러니까 빨리 끝난 것 그리고 같아요. 재밌는 거죠. 그렇죠. 빠져들게 만드는. 빠져들게 만드는 거지. 벌써 끝났어, 이런 강의, 그렇지. 네. 내 강의 목표야. 아, 우리 그거 알잖아 그 느낌. 아, 수험생들 뭐 이렇게 시간 뭐 이거 뭐야 이거? 짜릿하지. 끝났네? 반응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소름 돋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그 느낌이 안 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딱 좋아요. 소름이 쫙 돋는 그 느낌이 있어. 강의하면서 이게 희열이지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내가 애들이 있을 때는 그거 못 느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그 공무원이 된 것 같아. 약간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조금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소름 돋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강의하면서 약간 희열 같은 거 있어요. 그렇게 느끼면 어느 학원에서 그래서 왕십리에서 왕십리에서 그게 좀 많이 느껴졌고 평택도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보다가 들은 얘기인데 그 말이 참 공감이 가는 게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격언처럼 제가 스스로 다스리는 때 쓰는 말인데 이렇게 시작할 때 달콤했는데 마지막에 안 좋은 것들이 있고 그 끝이죠. 시작은 시작하기가 참 힘든데 마지막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뭐였냐면 술 마실 때 참 좋잖아요, 그죠? 다음 날 안 좋아. 근데 그러네. 운동은 정말 하루 가기 싫잖아요. 정말. 그거 나오면 좋지. 오늘은 근데 제가 운동을 하고 운동을 끝냈을 때 단 한 번도 싫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땀을 쫙 이렇게 지금은 겨울이라서 땀이 잘 안 나지만 하루 가기는 오늘은 가기 싫은데 하다가도 이제 호수를 갔다가 한 2바퀴 뛰면서 돈단 말이에요. 돌고 마지막에 땀을 쫙 흘리면서 이제 집으로 딱 돌아갈 때 그 느낌 너무 좋은 거지. 우리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게 정말 힘든 과정이잖아요. 특히 재수강 하시는 분들. 네. 재수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용기도 안 나고 다시 이 어떤 벌어질 일이 이제 빤하게 자기 눈앞에 보이니까. 근데 합격하시면 정말 좋잖아. 하길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부동산 관련 라이센스를 대한민국 3대 부동산 관련 라이센스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어떤 희열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으니까 시작할 때 조금 힘든 일이라도 결과가 좋은 일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멋있는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운동 같은 게 딱 그런 것 같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수험생들 합격하고 나서 그 즐거운 기쁜 행복한 표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저분들 정말 시작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 얘기 있잖아요.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죠. 예. 그런 말. 예. 그거 약간 결은 다른데. 약간 알겠습니다. 다르긴 한데 여기 보고 해야지. 그렇지. 그럼 토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